이번 시간에는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형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을 한 개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지금 그 우드 모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이미지여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글자에 그 질감으로 주고 싶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어떤 무늬가 들어있는 것도 관계없을 거고, 또는 뭐 어떤 꽃이라든지 그런 풍경화와 같은 이미지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서 오픈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신 JPG나 GIF 그림을 오픈을 시켜주신 다음에 작업하실 뉴 도큐멘트로 드래그를 시켜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글자의 질감으로 사용할 그림을 넣어 주시고요.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특별한 지금 변형을 준 건 아니고요. 일단 타입 툴, 툴바에 있는 첫 번째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채널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글자를 약간 이렇게 그 곡선의 모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워프 텍스트 효과를 준 거거든요.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블럭이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워프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워프 텍스트에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웨이브 효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스타일은 웨이브로 잡아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호리젠탈과 버티컬 중에서 일단 호리젠탈 가로 방향으로 효과가 들어가도록 해줬고, 이제 밴드 값과 그리고 호리젠탈 디스토션, 버티컬 디스토션의 값을 설정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줬더니 글자가 약간 물 흘러가듯이 곡선의 형태로 바꿔졌어요. 글자의 채는 글자가 약간 굵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자 폰트는 임팩트 젤을 사용을 해줬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글자는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먼저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를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타입 툴로 써놓은 글자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카피하시고 아래쪽에 원본은 가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타입 툴로 써준 글자 속성이고, 이거는 이미지화 된 거죠. 글자를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의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의 셀렉션 살아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주 했었죠? 그러면 이 글자의 셀렉션을 살려서 우리 팔레트에 보시면은 채널이라는 팔레트가 있는데요. 만약 채널 팔레트가 안 보이시면 메뉴에서 윈도우에서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채널이 체크가 되어 있죠. 채널 팔레트 안 보실 때는 윈도우에서 체크를 해서 화면상에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채널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세 번째 버튼이 있어요. Create New Channel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알파 1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생기는데,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New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었고, 패스에서는 New 패스 버튼을 클릭해주면 패스 1, 패스 2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었죠. 채널에서는 처음에는 알파 1, 두 번째 누르면 당연히 알파 2라고 해서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채널에 해당하는 팔레트로 오셔서 세 번째 해당하는 뉴 채널 버튼을 클릭하면은 알파 1이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파 1이 생성됨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검정색 화면을 띄게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채널이라고 글자의 셀렉션을 이 레이어에서 잡아놨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얀색을 글자에 채워주세요. 그럼 지금 알파 1에 들어가 있는 하얀 글씨의 모양이나 레이어에 있는 이 채널이라는 글자의 모양은 똑같은 거겠죠. 그죠? 채널로 오셔서 알파 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채널의 알파는 무채색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는 흰색, 검정색, 회색 하는 무채서에 그레이 스케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알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미지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편집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작업을 해보죠. 알파 1을 카피를 시켜주세요.
우리 레이어 카피하는 것처럼 알파1을 드래그 시켜서 세 번째, 그러니까 뉴 알파를 만드는 버튼에서 손을 떼주시면 알파1 카피에서 알파1이 카피가 되죠. 알파1을 카피를 시켜 놓으시고요. 셀렉션을 만드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는 흰색 부분이 이렇게 셀렉션이 되거든요. 셀렉션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셀렉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시작해 주셔도 되는데요. 차이점이 어떤가 보도록 일단은 셀렉션을 잡지 않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잡지 않고 메뉴 필터에 블러에 있는 가우시언 블러를 주겠습니다. 가우시언 블러의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라디우스에 해당하는 픽셀 수치를 조절을 해서, 가우시언 블러라는 건 물체를 마치 흔들리는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흐릿하게 나오게 하는 거죠. 픽셀의 수치가 올라가면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약간 뽀얗게 흐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필터에서 이번에는 스타일라이즈에 들어가 보시면 엠보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필터에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엠보스 선택을 해주시면 값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엠보스라는 건 글자가 입체감을 가지면서 위로 약간 볼록하게 나와 보이는 거잖아요. 픽셀 값과 어마운트에 해당하는 퍼센트 값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보이게 할 것인지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 앵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화면상에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시고 OK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하얀색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뉴 이미지 어저스트에 있는 레벨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검정색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를 시키면 현재 화면에 검정색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색 부분과 같은 부분은 더 어두워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냥 채널이라는 글자는 셀렉션을 살리면 전체적인 하얀색 부분이 다 셀렉션이 살았고요. 컨트롤 D로 해제하시고 다시 이 알파1 카피를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하얀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셀렉션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셀렉션은 화면상에 이렇게 마치 경계가 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뭐 가우시언 블러라든지 엠보스라는 효과를 줬기 때문에 지금 셀렉션으로 살렸을 때 셀렉션에 해당하는 안쪽 부분과 바깥 부분이 굉장히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레이어로 잠깐 오셔서요. 지금 레이어로 왔는데 레이어에 있는 어떤 글자라든지 레이어 2에 있는 우드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눈이 활성화가 되면서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이 우드도 일단 제가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원본 아래쪽에 내려놓고 눈을 가리도록 할게요. 글자의 셀렉션을 살리고요. 그리고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마치 이 레이어 2 카피라는 곳에, 그러니까 우드 이미지가 있는 곳에 채널이라는 글자의 셀렉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어저스트에 있는 휴 세츄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셀렉션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색깔이 변형이 되겠죠. 그럼 약간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고요. 색상이 변형이 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채도나 명도 값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채도하고 명도를 조금 낮춰서 약간 더 진한 우드 색깔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OK 해 주시고요. 그리고 셀렉션을 잠깐 가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한 우드색이 깔려있는 이미지에서 채널이라는 글자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한 우드색인 것처럼
휴 세츄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에 입체감을 주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채널에서 만들어준 알파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미지에 레이어 2 카피해서 이미지의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상을 변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가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지를 약간 변형해 놨던 알파 1 카피라는 거 있죠. 여기를 셀렉션을 살릴게요. 셀렉션을 살리고 레이어로 가셔서 레이어 이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어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알파 1 카피에서 하얀색으로 만들어놨던 그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셀렉션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어저스트에 있는 레벨을 사용을 해서 레벨로 거기가 조금 더 밝게 나오도록, 그러면 하얀색을 죽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고요. 셀렉션을 가려볼게요. 어떤가요? 글자가 조금 전에 이 효과를 주기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줬던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히스토리에 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레벨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냥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휴 세츄에이션 적용해 준 게 나와 있죠. 이것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 아래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만 이제 조절을 해볼게요. 채널에서 알파 1 카피에 해당하는 흰색 부분의 셀렉션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할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로 오신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트에 있는 레벨을 이용을 해서 밝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OK 버튼 누르고 셀렉션 해제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이러한 효과가 들어가기 전보다 굉장히 이건 그냥 이미지가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파를 이용을 해서 레벨을 이용한 거는 글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 입체감을 느끼면서 뛰어 올라온 거와 같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하얗게 준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과 그리고 글자의 약간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곳에 다 지금 레벨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나무 우드 모양과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 반반씩 이런 식으로 레벨을 이용해서 좀 더 밝게 해줬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안 준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레이어를 하나 더 카피를 하고요. 채널에 여기 하얀색 부분을 셀렉션 시켜서 요번에는 여기 셀렉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나오도록 레벨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컨트롤 D로 해제하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하고는 조금 더 느낌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거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채널에서 보면은요, 흰색 부분이 이 경계가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면 마치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레벨이 효과가 들어간 부분과 들어가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약간 흐릿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계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효과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레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명해진 곳과 또는 어두워진 곳, 그러니까 이미지가 변형이 된 곳과 레벨이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딱 떨어지는 것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에다 보시면은 글자 이런 경계 부분이 약간 검정색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레벨 값을 어둡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게 된 부분과 그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보시면 그 경계가 자연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채널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채널을 이용을 해서 글자의 각각 오른쪽 부분이 하얀색 셀렉션이 살아나도록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보죠.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잘 정리를 하세요. 이 검정색 글자가 들어가 있는 여기 글자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서 글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셀렉션을 시킨 다음에 채널로 가셔서 뉴 채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알파1, 알파2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알파2가 생겼으면은 두 번째니까 알파2죠. 좀 전에는 첫 번째였으니까 알파1이었고요. 알파2가 생기면 자동으로 화면은 검정색으로 변하고 셀렉션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일단 채워주시고요. 자, 흰색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 이 원본은 원본이 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를 시키세요. 알파2를 카피하니까 알파2 카피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 알파2 카피에다가 블러를 주세요. 그러니까 블러를 먼저 주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알파에서 만들어진 그 하얀색 영역을 레이어의 이미지에 가서 어떤 레벨 값이나 힐 시츄에이션을 적용을 할 때 그게 적용된 부분과 적용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터 블러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 원하시는 수치를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필터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엠보스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각도가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글자의 각각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흰색이 나왔었죠. 이제 반대로 만들어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 부분이 그러니까 글자의 각각 알파벳의 왼쪽 부분이 하얀색이 들어가도록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흰색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레벨을 이용을 해서 하얀색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흰색 부분이 흰색이 굉장히 극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의 경계가 똑 떨어지게 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하얀색 부분을 셀렉션을 만들어서 레이어로 갔을 때 효과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블러 우리가 아까 블러를 준 그게 조금은 남아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조금 전에 줬던 이거 같은 경우는 글자의 오른쪽 부분이 마지막에 만든 이 부분은 글자의 왼쪽 부분이 하얀색인 게 됐죠. 알파2 카피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서 흰색 부분의 셀렉션을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로 가셔서 그걸 적용할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검정색 글자는 안 보이도록 가려 주셔야겠죠. 지금 현재 이 레이어 2 카피 3라는 곳에서 여기 먼저 만들었던 알파 채널에 해당한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셀렉션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지가 좀 밝게 나오도록 레벨 값을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밝게 나오게 이렇게 오케이 컨트롤 D 해제. 그러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글자의 각각 오른쪽 부분을 밝게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흰색 셀렉션 살려서 오신 다음에 선택된 부분을 레벨을 이용을 해서 어둡게 나오도록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게 해줬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밝은 곳과 흰 곳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새롭게 보이는 거는 이제 밝은 곳과 흰 곳이 반대죠.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도 어디를 밝고 어디를 어둡게 해줬느냐의 방향을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변형을 시켜봤습니다.